3250포인트라는 강력한 지지선. 단기 추세 이탈? No! 아니라니까? 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촉짓기의 주식수다입니다. 오늘은 과외를 한번 또 한다는 생각으로 주말 동안 편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요약 정리해서 먼저 한번 가보죠. 이번 주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서로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왜 그러느냐? 가지고 있는 종목,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야, 이거 장 안 좋은데? 또 반대편에서는 야, 이거 장 좋은데? 이런 한 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 한번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크게 시장 상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단기 추세 회복했습니다. 회복했어요. 이번 주 지수는 올라갔죠? 분명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이게 무슨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야? 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장이 극과 극을 달리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종목별, 섹터별 장세, 그리고 순환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엔 별다른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별다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 다음 주 한마디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추세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추세를 갖다가 움직이는 이 흐름 안에서 추세가 한번 쭉 꺾였었거든요.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가기보다는 한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당연히 종목별 장세가 일어나요. 이번 주와 별다를 바 없어요. 이번 주와. 지난주 이 시간 말씀드렸을 때 금요일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급락했어요. 쫄지 마! 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무너질 장 아니라고. 3일 안에, 즉 월요일, 화요일까지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면 추세, 단기 추세 유지 기억나십니까? 거의 100% 맞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 박수 한 번 더 주시고요. 답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종목,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도주가 과연 뭐냐? 그 중에서 대장주가 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제가 찍어 드렸네요. 이번 주 대장주, 주도주 뭐였냐? 2차전지 소재. LG화학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단에서 에코프로 OPM.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음 주는 과연 또 뭐냐? 다음 주는 이 대장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번 주 세계 증시 흐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부러진 거 아니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바로 여기였습니다. 월요일날 올라갑니다. 이번 주 내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종가상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남아있죠. 오늘 밤 남아있어요. 그리고 S&P 500입니다. 여전히 단기 추세는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나스닥 종합입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IT라든가 이러한 IT 소부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하락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좀 더 세밀하게 가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장주로 엮여졌던 엔비디아,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바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은 또 급락을 했고요.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은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시장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보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할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락하다가 다시 기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폭이에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요 폭 못 견디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쁠 거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앞서 봤었던 나스닥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어제 21선에 지지받고 올라오지만 여기까지는 여유를 둘 수 있어요. 이걸 박스권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요거 다음 주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기죠, 여기. S&P는요. 예, 추세 진행이에요. 얘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다우 지수는요. 추세 진행의 사상 최고치. 그럼 나쁠 필요 없다라는 쪽을 미국 시장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 시장 이번 주 끝나지 않았죠. 오늘 밤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엔 나스닥 기준으로 박스권 한 번쯤 더 떨어질 여유 있어. 한 번쯤 오늘 밤. 하지만 다음 주 돌려 세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부러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유 미국에서 금리가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게 있죠. 하향 안정화가 되면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좋고 하향 안정화가 되면 반대로 하향 안정화가 되면 산업재라든가 이 다우지수, S&P가 더 안 좋아야지 되는데 왜? 금리가 하향된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엇갈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참 이게 물음표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그대로를 판단을 한다라면은 시장 있는 그대로 나쁘지 않다 쪽으로 미국이 되네요. 중국 증시 가보죠. 중국 증시 좀 밀릴만 하니까 정부의 진작 세계에 나옵니다. 지준율을 갖다가 또 인하를 해버렸죠.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에요. 이 박스권. 아래에 있었던 박스권에서 업그레이드된 박스권.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약간 밀립니다. 이거 미국 시장 영향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흐름인데 뭐 제자리 뛰기였죠? 콩캉. 나쁠 일 없다 쪽으로 이번 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뭐 오늘 잠시 뒤에 차트 흐름 보시겠지만은 중국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에 반해서 보면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주변 증시가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지수. 오늘 뚝 떨어져서 솔직히 대만 가권지수 아침에요. 저 좀 심각하게 봤어요. 여기서 만약에 뚝 떨어져서 한 번 더 음봉으로 여기까지 밀린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오늘 시장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합니다. 마이너스 0.77% 하락 마감은 했지만은 제가 우려했었던 바는 안 나왔거든요. 주변 환경 세이브, 환율 오늘 이번 주 고점 분명히 찍고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있으면서 박스권 중간에 와 있거든요. 나쁠 필요 없다는 쪽으로 주변 환경이 진행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진행됐는가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단기 추세 이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탈 물음표 요거는 no 요거는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썼습니다. no.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일 이내에 바로 이 마지막 떨어진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3일 이내에 회복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단기 추세 진행은 상승 추세 진행 유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지가 됐죠. 이거 100% 맞췄잖아요. 거기다가 3250포인트라는 강력한 지지선 3250 1차 지지선을 만들어 놨어요. 기술적으로. 단기 추세 이탈? No! 아니라니까? 쫄지 말라고 했죠, 지난주에. 다시 추세 회복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만, 문제가 있죠.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졌어요. 이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였고, 올 초반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H&M, 경기 민감주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또 쫙 밀고 올라갔고, 그런데 이제는 얼마 전에는 네이버 카카오, 그 뒤에는 두산중공업, 수남매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도주가 바뀌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 이게 또 바뀐 것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가더라 이거죠. 이거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부분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코스닥 차트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죠.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예요. 자, 보시죠. 연중 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고요. 어제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연중 최고치 합니다. 오늘 저점 달고 또 올라와요. 물론 마이너스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음 주 3250포인트라는 강력한 1차 지지, 1차 2차 지지는 3200인데 여기 깨지지 않으면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점을 다음 주에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동향 이번 주에 어떻게 일어났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위로도 빡빡 쏟아 올라갈 수 있는 여건 되느냐? 그건 삼성전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그룹, 여기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가요. 이 거래 동향을 보면 그래요. 일단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1조 넘는 외국인의 거래소 매도 이후에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매수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거 세이브 하면은 조금이나마 플러스 들어가는 거죠. 기관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중요한 거는 이 선물 부분이라 그랬는데, 선물 오늘 7천억 매도가 나와요. 근데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 플러스, 오늘 마이너스. 이것도 플러스 알파야. 옵션 부분은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 다음 주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미국 시장이 제가 예상했었던 부분이 완전히 깨지는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늘 밤에 다음 주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종목별 장세로 연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면서 소부장 쪽으로 가시죠. 이런 흐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소부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삼성전자의 테스나, 테스나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난주 여기였죠. 여기 뭐 소폭 하락했어요. 제자리 널뛰기였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나름 양호한, 뭐 이거 제로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 종목 보시죠. LG화학. 이제는 LG화학 같은 배터리 완성품이요. 만드는 3대 회사보다는 소부장 쪽. 왜? LG화학도 투자한대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투자한대죠. 삼성 SDI도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부장, 2차 전지도 소부장 쪽으로, 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가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으로 갈아서 대표 종목.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현대차, 여전히, 기아차, 여전히 안 좋습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제자리 아래였었죠.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서도 관련 부품 업단, 따라붙는 소부장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알파 소부장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쪽인데 너무 급등해서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오겠지만
테스나라든가 화신 같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자동차 이 소재 부품단에서 어느 정도 다음 주에는 또 끌고 갈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좀 활발히 했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 다음 주가 아니에요. 이번 주 매매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소부장 쪽에서 동화기업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요일부터 진입을 시작을 했죠.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회원들, 저희 VIP 라이브 회원뿐만 아니라 문자 회원들도 같이 매매한 종목인데요. 예, 75,000원 단부터 들어가서 지금 8만 고점은 6,000원까지.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15% 되나요? 여전히 관심 종목입니다. 인트로메딕.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인트로메딕 생소하죠?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하면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 투자사. 거기다가 싸이월드 도토리라고 있죠? 이것이 뭡니까? 예, 가상화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을 GS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에 싸이월드에 또 입점을 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싸이월드 메타버스를 또 활용해서 재오픈을 한다 그러죠. 8월 달에 재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픈한다라고 했었는데 연기가 된다 그래서 뚝 떨어져 시작했는데 올려붙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소위 세력이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위 세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커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서 잡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죠. 저희 같은 경우 잡아드리기 시작해서 아직 여유가 있는데요. 이 종목도 한번 8월에 싸이월드 개장 소식과 함께 한번 세력주 관점으로 뭐 다음 주에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트로메딕 이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매매한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시세의 변화에 따라서 매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저의 관점은 긍정적이니까요. 이 두 종목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솔 홈데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관심 테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한솔 홈데코도 이번 주 저희 매매 종목으로 삼았던 종목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 월요일 이후 나름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합니다. 자, 여기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수익률 게임이다. 즉 중소형주 아직도 중심의 매매가 가능하다. 주도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주도주란 뭐냐면요. 시장을 리드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쫙 땡겨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말해주는 것을 주도주라고 해요. 그중에서 가장 센 놈을 대장주라고 하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주도주가 아직 부재한 상태이긴 해요. 물론 이번 주에 2차전지 소부장, 특히 소재 쪽 이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중소형주의 주도주 역할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시장의 주도주는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주도주 부재인데 이게 과연 나타날 거냐? 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자, 그 부분 잠깐 볼게요. 매주 월요일이에요. 매주 월요일 이번 주 핫할 이슈, 이번 주 증시 일정과 함께 살펴보는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요일 저녁 7시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7시부터 생방송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퇴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참여 인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저 운전 중이라서 듣기만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니까 많이들 퇴근길에도 참석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한테도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또 팁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간단하게 뭐 굿이라든가 이런 글이라도 저한테 힘을 주는 선풀을 꼭 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악플은 사양입니다. 네, 그리고 무료 문자 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로 신청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침에 오늘의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무료니까요.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쪽집게 주식수다는 여기까지인데요. 주말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푹 쉬셔야 됩니다. 푹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할게요. 생방송 기억하시고요. 다 같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